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의 종목은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길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현재 위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공수표를 날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카오의 사업 부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이걸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떠한 그림이 나와야지 그때부터야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두 가지의 내용,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카카오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외부의 사업 부분 어떻게 지금 시선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자면 최근에 나온 건 아닌데 22년 8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두 달 전이죠. 예, 두 달 전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요 리포트를 보면서 현재 이 카카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기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유가 뭘까? 이걸 좀 보자면 일단 톡비즈 개편에 따른 광고와 커머스 시너지 기대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친구 탭의 비즈보드 도입은 지면 하나만으로도 연매출 600억 정도가 순익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다른 글로벌 기업 대비 여전히 꾸준한 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이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은 기대할 수 있었 다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광고 부분에 대한 적정 가치를 종전 대비 16% 상향한 12.6조 원으로 봤다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3년 기준 PER도 30 수준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광고 부분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커머스는 아직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죠. 일단 뚜껑이 까져야지 그 내용물을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매각 이슈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카카오를 흔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였죠. 자, 그리고 현재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 국내와 이 북미 쪽의 지표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 이쪽도 이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달러 급등의 수혜주다라고도 생각을 해보면서 요것 때문에도 이제 반등하는 그림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카카오가 절대 시장의 믿음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쪼개고 있거든요. 지금 또 어떤 것 쪼갰는데 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진즉이 다 찢어졌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엔 카카오 게임즈가 한 번 더 핵심 자회사를 또 쪼개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오딘이라고 그 모바일 게임에서 되게 유명한 게임 아시죠? 이거 매출 잘 나오는 거. 요거 만든 게임사 또 쪼개가지고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걸 보면서도 스토리? 오케이 좋긴 한데 너희 이것도 쪼개가지고 상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보니까 이 가뜩이나 약간 좀 좋은 거 하나만 생기면 계속 상장하고 상장하고 상장하니까 얘를 적정 주가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러한 시선들이 가버리게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보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자회사가 이렇게 상장을 하면은 시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금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아실 겁니다. 지금 이거 시가총액이 대략 6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의 지분 분석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이시나요? SK 케미칼이 정확하게 68.18%를 가지고 있습니다. 68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SK케미칼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다? 1.5조다. 6조짜리 회사에 지분 가치만
68%면 4조는 돼야 되는데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5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지분 가치는 분명히 할인이 돼갖고 여기에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대략 인정받는 액수를 보자면 0.3%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다? 4조에서 나누기 3을 한 대략 한 1.3조 정도만 SK케미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조다라는 건 케미칼 자체적인 매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30%가 아니라 인정분이 20%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카카오에도 지금 반복이 되어서 보여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자회사 상장하면은 지금 2에서 30%대까지만 이 지분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에 만약에 이 이슈상으로 놓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그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드라마틱한 반등, 많이 힘들 가능성 존재한다. 아래쪽에 하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에 일단 이건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안 나온다면 과거에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네이버를 이기는 이런 모습 앞으로는 다시는 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안 좋은 건 안 좋더라도 지금 차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랬을 때 차트를 딱 보기 전 수급을 좀 보자면 외국인이 좀 계속 팔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관 역시도 계속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 보여주냐? 또 쪼개기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시장의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게 이중고가 겹쳐가지고 이 둘이 계속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둘이 매수를 좀 연결해주기 전까지는 바닥을 지금 당장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에 이 둘이 단순하게 하루 이틀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줘야지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과거의 패턴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떤 걸 봐야 되냐? 이렇게 하락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이 보여줬나?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 11선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뚫고 나면 21선까지 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1선까지 갔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21선까지 갔는데 21선을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까지는 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볼린저 맞고 떨어지고 자, 여기에서는 이 볼린저 맞고 떨어지다가도 61선까지는 일단 한번 터치를 해주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일단 11선을 돌파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21선까지는 노려보기 괜찮다. 자, 그런데 21선 마저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61선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놓고 봤을 때 61선까지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한다. 자, 그리고 61선을 돌파를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여기 보면은 121선까지 이 언저리 부근까지 한번 시도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61선까지 보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1선 돌파 후에 힘 자체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요 핑크색 선 언제 뚫어줄 수 있을지 요것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과거에서도 바로 이렇게 방향 자체가 추세가 돌아진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21선을 뚫고 나서 이렇게 돌아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딱 뚫었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해가지고 조금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너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카카오의 상황은 사업적인 부분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이 신뢰를 되돌리는 움직임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카카오에서 뭐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쪼개기가 시장에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점 돌파가 힘들다라는 것이지 그래도 이제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반등을 위해선 첫 번째 수급상으로 외국인 많이 들어와줘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는 차트상으로 11선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게 21선까지일지 61선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기보다는 11선 돌파하고 자리 잡는 거 딱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 이러한 전략 취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음 아픈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해본다고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